나의 이름은 지온이고 나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다. 여름밤 친구들과 함께 지방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다. 그 마을은 한적하고 조용하기로 유명했지만 그보다 귀신 마을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이 호칭의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모험거리였다. 우리는 저녁 무렵에 마을에 도착했다. 해가 저물고 바람이 불면서 초가 지붕이 있는 집들이 그림자처럼 들이온 광경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숙소로 예약한 곳은 100년이 넘은 오래된 한옥이었다. 주인장은 마을의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슈퍼를 운영하는 친절한 할아버지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묵을 방을 안내해주며 조용히 당부하셨다. 여기 있을 동안은 밤에 밖에 나가지 않도록 하게.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지. 가끔씩 잊혀진 것들이 돌아다닌다는 전설 말이야.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받아들이고 웃어 넘겼다. 첫날 밤 우리는 한옥의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마을의 작은 저수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요한 밤을 가르며 울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억누른 비명을 질러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거 들었어? 저수지 쪽에서 난 소리 같은데? 모두가 긴장한 사이 용기 넘치는 친구 혁수가 나섰다. 난 그냥 지나갈 수 없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의 말에 결국 모두가 그를 따라 나섰다. 촛불을 들고 저수지로 향하는 좁고 비탈진 길을 걸었다. 갈대가 흔들리는 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가 섞여 더더욱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저수지에 도착하니 우리는 그곳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설마 무언가를 잘못 들었나 싶어 돌아가려는 순간 저수지 중간쯤 물 위에 떠있는 여자의 긴 머리카락을 발견했다. 모두가 얼어붙고 말았다. 혁수가 용기를 내서 불빛을 그쪽으로 비췄다. 물속에서 서서히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얼굴은 우리를 향해 무섭게 비틀어지며 웃음을 짓는 것처럼 보였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한옥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것은 할아버지였다. 높게 타오르는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것을 보았구나. 할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그래? 그곳은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예로부터 저수지는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빙의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거든.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공포에 떨리며 밤을 지새웠다. 친절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과연 참일지 아니면 그저 우리를 놀라게 하기 위한 농담이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 마을에 대한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로 남아 우리를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시골 마을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마을 뒤편 깊은 숲속에 자리 잡은 오래된 산장에 관한 이야기였다. 이 산장은 수십 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으며 이따금씩 용감한 탐험가들이 방문하곤 했지만 그들은 모두 홍비백산하며 밤을 새지 못하고 돌아오곤 했다. 몇 달 전 도시에서 생활에 지친 한 젊은 남자가 이 마을로 이사 오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의 평범한 삶을 꿈꾸며왔지만 도착하자마자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산장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늘 호기심이 많은 민수는 이 산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욕구를 가눌 수 없었다. 어느 날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산장에 대한 얘기를 더 들을 수 없을까 궁금해서 마을 회관을 찾았다. 할아버지 한 분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가 민수에게 다가와 속삭였다. 그 산장은 저주받았네. 옛날 그곳에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거든. 꼭 조심하게. 민수는 할아버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결국 어느 흐린 날 아침 그는 등산 장비를 챙겨 산장으로 향했다. 숲은 울창했고 길을 잃지 않게 조심하면서 발걸음을 옮겼다. 굽이진 산길을 따라가던 중 이내 오래된 산장이 그를 맞이했다. 산장은 예상보다 더 낡아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풍겼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는 가볍게 밀어 문을 열었다. 산장 안은 먼지로 가득했고 햇빛은 작은 창문을 통해 겨우 들어오고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낡은 가구와 바닥에 여기저기 널려있는 바른 신문지 조각들 속에서 그는 벽에 걸린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한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사진이 이상하게도 한쪽이 찢겨져 있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누군가 가족들이 얼굴을 지우려 했던 것처럼 여러 방을 둘러보던 그는 이상하게도 어느 방에 들어가자마자 싸늘한 기운을 느꼈다. 방 한 구석에는 손으로 쓴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민수는 일기장을 열어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목소리가 들린다. 벽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것 같아. 민수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그때 산장 안 어딘가에서 문잎비 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민수는 산장 깊숙한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는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히 다가갔다. 발자국 소리는 이내 멈추었지만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었다. 산장의 지하실로 이어진 계단을 발견한 민수는 그곳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지하실은 어두웠고 희귀한 냄새가 났다. 손전등 빛에 비친 지하실 한가운데 오래된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피아노는 아무리 낡아도 잘 유지된 것처럼 보였지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키보드 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다. 마치 유령이 연주하다 사라진 흔적처럼 일련의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 순간 피아노에서 갑자기 싱크홀에서 물소리가 나는 동시에 누군가 어딘가에서 아련하게 울리는 멜로디가 들려왔다. 민수는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그래도 피아노에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키보드 위에 노란색 쪽지가 놓여 있었다. 절대 떠나지 마. 함께하자. 순간 뒷목에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민수는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얼른 산장을 빠져나와 달리기 시작했다.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문을 잠갔다. 그러나 그 뒤로도 밤마다 누군가 그를 부르는 소리가 창밖에서 들려왔다. 결국 며칠 후 민수는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도 그에게 왜 떠나는지를 묻지 않았다. 그저 돌아오는 기차에 몸을 실을 때까지 견눈질만 할 뿐이었다. 민수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날 산장에서의 경험은 그의 머릿속에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가끔씩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아직도 그 산장의 멜로디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았다. 몇 년 후 민수는 다시 시골로 갈 일은 없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그 산장에 대한 글을 남기곤 했다. 그러나 기묘한 것은 그의 글을 읽은 사람들마다 밤이 되면 귓가에 그 멜로디가 맴돈다는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아직도 그 산장은 숲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기운을 발산하며 누구든 불러들이고 있는 것처럼.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우연히 한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를 발견했다.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이 그녀의 개인 블로그에 남긴 경험담이었다. 블로그 글은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그 집의 부모님과 함께 어릴 적부터 살았으며 그 집은 항상 평화로웠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집에서 이상한 일이 점점 더 자주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일이었다. 잘 두었던 물건이 자꾸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텔레비전이 한밤중에 갑자기 켜지는 일이 빈번했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 누군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순간 섬뜩한 느낌이 들어 전등을 켰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울릴 정도로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그저 자신이 꿈을 꾼 것이라 여겼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늦은 밤 그녀는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부엌으로 조심스럽게 가보니 가족 사진들이 한쪽 벽에서 모두 떨어져 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이때부터 그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쥐가 그런 것이 거라고 말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녀 스스로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직접 집 안 곳곳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집안의 한 오래된 다락방에서 낯선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에 덮여 있었고 시간의 흔적을 간직한 채 구석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일기장을 읽어보기로 했다. 그 일기에는 이 집에 살았던 이전 거주자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기장에는 몇몇 가족들이 이 집에서 겪었던 이상한 사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것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라는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본 후부터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다시 한번 그 존재를 느꼈다. 이번에는 그것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마치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깼고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에 서 있는 그림자를 마주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지만 그림자는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부모님을 설득해 집을 떠나기로 했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한 그들은 이전과 같은 일을 다시는 겪지 않았고 그 집은 결국 오래도록 비워졌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그 집이 비어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집은 사람들의 잊혀진 장소가 되었다. 몇 년 후 어느 비 오는 날 그녀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집의 현재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 집은 여전히 폐가처럼 남겨져 있었지만 어느 창문 한 구석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낯익은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고 컴퓨터를 급히 꺼버렸다. 그날 이후로 그녀는 그 집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의 일 그리고 그 집에서의 기억은 그녀에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